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혁신들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자의 발명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자신의 생각을 후대에 전할 수 있었으며 지식을 축적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문서의 대량 제작이 가능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두 가지 발명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화 사회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죠.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하며 그 진동은 공기, 물 또는 고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는 소리의 파동을 귀로 감지해 듣게 되며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는 각각 진동수와 진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음향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리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음악, 의사소통 경고신호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전달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소음 공해로 인해 의사소통이 방해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리의 정보 전달 속도는 시각적 신호에 비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소리의 예시입니다. 야호. 서령 문자는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된 세계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진흙판에 쐐기 모양의 도구로 문자를 새겨 서령 문자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물품 기록과 행정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학, 법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서령 문자는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복잡한 구조로 인해 배워야 할 내용이 많아 대중적이지 않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문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되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서령 문자의 예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 고려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불교 경전 중 하나이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쇄술의 발달의 중요한 증거로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 앞선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이를 통해 고려의 인쇄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여러 차례 소실되었거나 손상된 사례가 있어 그 가치는 높지만 보존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활자 인쇄의 예시입니다. 전기를 이용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19세기 초 전신이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먼 거리 간의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전화가 발명되어 음성통신이 실현되었고 이는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기통신 기술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스 전신기는 1837년 사무엘 모스에 의해 발명된 최초의 전기통신 기기로 전류의 흐름을 이용해 신호를 전송합니다. 짧고 긴 신호로 구성된 모스 부호를 사용하여 문자와 숫자를 전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보다 빠른 전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모스 전신기는 배우기 어려운 모스 부호를 필요로 하여 사용자에게 접근성이 제한적이었고 긴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스 전신기의 예입니다. 유선 전화는 전기 신호를 통해 음성을 전송하는 통신 장치로 19세기 후반에 발명되었습니다. 이는 전화선과 전기 회로를 통해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사람들 간의 거리를 줄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선 전화는 이동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선 전화의 예시입니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탑탑 모시모시. 유선 전신기는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장치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발전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안테나를 통해 정파를 송수신하여 음성과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유선 통신에 비해 이동성과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무선 전신은 세계적으로 정보 전송의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무선 전신기는 통신 품질이 불안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전파로 음성과 영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위성통신을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일기예보, 국가간 통신 등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디오는 전파를 이용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 장치로 19세기 말에 발명되었습니다. 초기 아날로그 방식에서 시작해 음악, 뉴스,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고 청취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보 매체로서 긴급 방송과 지역 뉴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전송하는 매체로 20세기 중반에 상용화되었습니다. 초기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HD 및 스마트 TV로 발전하였으며 뉴스,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시청 중독 등의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정보 및 오락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니악은 1945년에 개발된 최초의 전자식 범용 컴퓨터입니다. 약 30톤의 무게를 가진 이 컴퓨터는 진공관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으며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른 혁신적인 기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애니악은 군사 및 과학적 계산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컴퓨터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변경이 어렵고 큰 전력 소모와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성통신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1960년대에 상용화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화, 방송, 인터넷 서비스 등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오지나 해양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높은 구축 비용과 기상 조건에 따른 신호 품질 저하 등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은 글로벌 통신 인프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영역의 기술들과 융합하여 발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는 가정과 사무실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 컴퓨터로 PC의 등장으로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의 발전과 GUI 도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는 정보 접근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1983년 휴대전화는 최초의 상용화된 휴대전화인 모토로라 다이너틱 8000X가 출시된 해입니다. 이 전화기는 약 1kg의 무게를 가졌고 통화시간이 30분에 불과했으며 충전시간은 10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는 이동 중에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혁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시기 휴대전화는 고가였기 때문에 주로 부자들이 사용했으며 대중화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크기와 무게가 커서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1960년대 말 시작되어 1980년대에 상용화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초기에는 군사 및 연구 용도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 초 월드와이드 웹, 즉 WWW 다양한 정보 공유와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이메일과 웹사이트 등의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와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능을 통합한 모바일 기기로 2000년대 초반 등장했습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으며 다양한 기능, 통화, 인터넷, 사진 촬영 등을 제공합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중독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